58쪽 17강 근수축 운동의 원리. 자, 근육은 골격근도 있고 내장근도 있고 심장근도 있는데 이런 골격근에 대한 것만 배웁니다. 골격근이에요. 자, 여기 시작되는 부분이 두 갈래여서 두갈래근, 소위 이두근, 요 뒤쪽은 삼두근 이렇게 부르죠. 세갈래근. 자, 그런데 여기 이두근을 예를 들면, 자, 근육이라고 쓸게요. 근육은 여러 개의 근육 섬유 다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근육 섬유 다발은 여러 개의 근육 섬유로 되어 있죠. 이 근육 섬유가 바로 근육세포입니다. 줄여서 근세포라고 돼요. 다시 거꾸로 할게요. 근육섬유, 즉 근육세포가 여러 개 모여서 근육섬유 다발이 되고 근육섬유 다발이 여러 개 모여서 근육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근육섬유는 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근육원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육원섬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이 있습니다. 마이오신 필라멘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를 비교해 보면 마이오신이 더 굵습니다. 액틴이 더 가늘죠. 그래서 마이오신을 굵은 근육 원섬유, 액틴 필라멘트를 가는 근육 원섬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되겠지? 자, 그림으로 다시 볼게요. 요 하나의 근육은 여러 개의 근육 섬유 다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요게 하나의 근육 섬유예요. 즉 근육 세포. 그것이 여러 개, 근육 세포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근육 섬유 다발. 근육 섬유 다발이 여러 개 모여서 근육. 그런데 하나의 근육 세포는 여러 개의 근육 원섬유를 갖고 있는데 두 종류입니다.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이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그림인데, 자, 이 그림에서 이 녀석, 갈색으로 표시한 거, 이게 굵은 근육 원섬유인 마이오신 필라멘트. 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것이 가는 근육 원섬유인 액틴 필라멘트. 됐죠? 자, 본 김에 이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자, 외우셔야 돼요. 자, 제가 따로 그리지 않을 겁니다. 그냥 직접 쓰면서 할게요.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이 부분 물론 지금 이 그림에서 이 선을 Z선 또는 Z막이라고 합니다. Z선 또는 Z막. 그래서 Z선과 Z선 사이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합니다. 여기를 근육 원섬유 마디. 근절이라고도 합니다. 근절. 마디절절 써서. 예전 책에는 근절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도 일부 대학교에 근절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마이오신 전체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 쓸게요. 마이오신 전체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밝게 보이겠어, 어둡게 보이겠어? 더 굵으니까 어둡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암대라고 하고요. A대라고도 합니다. 그럼 A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어둡게 보인다. 암대, 이제 A대, A가 어둡다라는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요만큼, 또 여기만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밝겠죠. 그래서 명대라고 합니다. 여기도 명대예요.
그래서 I대라고도 합니다. I대. 물론 지금 여기 M선이라는 게 있는데 시험엔 별로 중요치 않지만 여기 M선은 이 구조를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데 대개 M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문제에서 가르쳐줍니다. M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자, 또한 이 부분을 H대라고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다시 마이오신 전체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 A대. 자,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에서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겹쳐지지 않은 부분, 즉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I대라고 하죠.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을 H대라고 하죠. 외워야 돼, 이거를. 그림을. 다시 Z선과 Z선 사이 근육 원섬유 마디. Z선과 Z선 사이 근육 원섬유 마디. 마이오신 전체에 해당되는 길이 A대, 어둡게 보이니까 액틴만 있는 부분 I대, 액틴만 있는 부분 I대. 물론 지금 여기 또 근절이 또 있어요. 그럼 여기도 I대에 해당되는 거야. 이러한 구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가로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로문이 근이라고. 다시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I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H대. 꼭 외워둡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이제 우리 근육 수축 과정을 공부할 텐데, 자, 이제 운동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을 방출하면서, 그러니까 중추에서 뇌 또는 척수에서 운동명령을 내리게 되면 중추신경 다시 운동신경으로 신호를 보내고 운동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방출되죠. 그 아세틸콜린은 근육세포를 탈분극시킵니다. 그래서 여러저러 신호에 의해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기초반이니까.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데 근육이 수축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는 것처럼 자, 보세요. 이게 근수축을 나타낸 모식적인 그림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근육 이완 상태,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수축된 상태. 자, 잘 봐요. 근육이 수축할 때, 자, 요게 액틴이라고 합시다. 액틴 필라멘트. 그럼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에 결합해서 쭉 당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쭉 이렇게 당겨주는 거야. 이 당길 때 이게 뭐 제 손이 좀 크게 움직였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러니까 이 마이오신 자체의 길이는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액틴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마이오신 달라지지 않습니다. 길이. 액틴 필라멘트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마이오신 사이로 액틴이 미끄러져 들어가죠. 이렇게 마이오신 사이로 액틴 필라멘트가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격근 수축을 활주설로 설명을 합니다. 활주, 슬라이딩입니다. 슬라이딩. 다시 근육 수축하는 것은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근육 원섬유, 즉 마이오신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 길이는 달라지지 않아. 자, 그럼 봐봐. 짧아지는 것. 이렇게 미끄러지라니까 여기 짧아지겠죠. I대 짧아지죠.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돼. 머릿속으로 I대 짧아지고 H대 짧아지고 H대 짧아졌죠. 그지? 그리고 근육 원섬유 마디도 짧아졌죠. 근육 원섬유 마디도 짧아졌죠. 그래서 짧아지는 것, 골격근 수축 시 짧아지는 것은 하이근, 이렇게 봅시다. 하이근, H대 짧아졌죠. 그다음에 I대 짧아졌죠. 그리고 근육 원섬유 마디 짧아졌죠.
자, 그런데 이런 골격근 수축에는 ATP가 필요합니다. 골격근 수축에 ATP 필요한데, 그럼 그 ATP는 어떻게 얻느냐? 우리 근육세포에는 아주 약간의 ATP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늘. 근데 그거 약 3초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육세포에 저장된 ATP 약 3초. 숫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3초밖에 쓰지 못하는데 근수축은 더 해야 돼. 그런데 세포 밀어내는 약간의 시간이 걸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칠판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근육세포에는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레아틴 인산. 여기 보세요. 크레아틴 인산. 크레아틴이 인산기가 결합해 있습니다. 이 크레아틴 인산이 크레아틴과 인산기로 분해가 되죠. 인산기 PI로 나타낼게요. 그래서 그 인산기가 ADP에 결합합니다. 그래서 ATP를 만들죠. 그리고 그 ATP를 근수축에 쓰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봤자 이것도 몇 초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근육세포에 저장된 ATP와 요 크레아틴 인산에 저장된 ATP, 그러니까 크레아틴 인산에 저장된 이 에너지를 가지고서 ATP를 만들어 쓰는데 이렇게 봤자 15초 정도밖에 쓰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세포호흡이 일어나는데 우리 세포호흡은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이 있죠. 무산소호흡은 소위 젖산발효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산소호흡은 젖산발효. 구체적인 것은 이제 생명과학 2에 나옵니다. 젖산이 만들어지니까 젖산 발효라고 하는데 이 젖산 발효 과정을 통해서는 포도당 하나당 ATP를 2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빨리 일어날 수 있어. 왜냐면 산소를 사용하는 그 산소흡은 포도당을 보내는 해당 과정 또 그 피루부산 외울 필요 없어요. 피루부산을 아세틸코에라고 바꾸고 외울 필요 없어. 나중에 외우면 돼. 지금은 외울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아세틸코에가 소위 TCA 회로로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전자전달 과정에 따른 화학산출 인산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실은 고딩 수준에서는 무산소호흡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젖산 발효입니다. 고딩 수준은 무산소호흡이지만 그러니까 잠깐 칠판 볼게요. 예전에 고딩 수준에서 산소호흡, 무산소호흡 이렇게 나눴어. 산소호흡은 말 그대로 산소가 쓰여. 특히 소위 그 전자 전달 과정에서 무산소호흡을 발효와 부패로 나눴는데 이건 옛날 고딩책이고 대학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소호흡, 다른 말로 유기호흡, 그리고 무산소호흡, 그리고 발효. 이 무산소호흡도 전자 전달 과정이 일어나. 그런데 세균에 의해서라는 거야. 세균에 의해서. 이건 세균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발효라고 표현이 더 적합한데 아직도 일부 고딩책 이와 같이 무산소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예 그냥 발효라고 바꾸세요. 발효. 더 구체적으로 젖산 발효. 젖산 발효. 우리 근육세포도, 우리 골격근 세포도 산소가 충분하면 산소호흡,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에 대해서. 그런데 ATP를 만들어야 돼? 그럼 젖산 발효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 젖산이 만들어지고 젖산이 근육통의 원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뭐 최근도 아니 벌써 몇 년 오래됐어. 젖산뿐만 아니라 칼륨이온 등이 근육통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런까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자, 그래서 무산소흡이 금방 일어나니까 해당과 다시 여기서 이제 젖산 발효에서 ATP를 만들어 쓰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제 산소호흡까지 일어나면서 필요한 ATP를 만들게 되죠. 자, 문제로 확인합니다. 61쪽에 있는 1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무릎을 고무망치로 쳤을 때의 반응. 우리 아까 배웠던 척수 반사군요. 나는 근육 원섬유마디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가와 같이 다리가 올라갈 때 근육 X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오른 것은, 조심할 것은 근육 X입니다. 그럼 이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될 때, 다리가 올라갈 때, 요 위에 있는 근육은 수축, 아래에 있는 근육은 이완. 이걸 조심하셔야 돼. 이 녀석은 수축. 그럼 근육 X는 이완이야. 이걸 조심하셔야 돼. 근육이 수축하건 이완이건 간에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는 달라지지 않고, 그러면 지금 근육 X니까 이완되는 상황입니다. 이완되는 상황이면, 자, 근육 원소유마다 길어져, 짧아져? 길어지죠. 이완이니까 길어져. 짧아진다 아니라 길어진다. 2번, 니은의 길이. 니은은 여기 A대에 해당이 되죠? 즉, 마이오신 필라멘트 전체 길이에 해당되는 A대. A대는 변하지 않는다. 맞죠? 3번, 디귿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디귿의 길이. 근육이 이완하니까 요 HD가 길어지죠. 이완할 때는 길어진다. I의 길이는 길어진다. I를 여기서 I대라고 착각하면 안 돼. I대는 여기야, 여기. 물론 여기 이 부분도 있고. 이해돼? 이거는 I는 요 녀석. 조심하게 I대가 아니에요. I. 즉, 액틴 필라멘트. 근육 수축하건 이완하건 간에 액틴 필라멘트 길이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변하지 않는다. 그지? 물론 I대는 길어지지. 이완이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I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